자, 일단 윈도우 10 시작하기 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의 구성장치 알아보기의 기본 구성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장치에는 본체랑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건 컴퓨터의 몸통이 되는, 즉 컴퓨터 안에서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본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체에서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합니다. 옆에 모니터 옆에 세워져 있는 길다란 아까 전원 버튼 눌렀던 얘가 바로 본체라고 해요. 그럼 모니터는 뭐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출력 장치로서 본체의 처리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 보시면 키보드 하나 있죠. 이렇게 자판. 얘를 이제 키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 장치로서 특정 키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글자를 입력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옆에 우리 오른쪽 손 부분에 있는 이런 마우스라는 장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G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마우스라고 하는데, 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의 명령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그런 입력 장치를 마우스라고 해요. 자, 그럼 넘겨서 8페이지를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에 이런 입력 장치들, 출력 장치들이 있으면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내가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고 싶다든지 하실 때는 다른 주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치들이에요. 자, 첫 번째 프린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화면에 보이는 문서나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을 종이로 출력해주는 장치예요. 저희 학원에는 아마 제 컴퓨터 옆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컴퓨터 옆에 이렇게 장치가 있어요. 네, 프린터만 되는 장치도 있지만 프린터도 되고 요즘은 이제 스캔도 되고 아니면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복사도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라고 해서 복합기라는 장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프린트도 해볼 거고요. 스캔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 프린터 밑에 스피커라고 보여지죠? 이 스피커라는 거는 컴퓨터의 효과음이나 음악, 동영상의 소리를 들을 때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스피커를 다 꽂아놨다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서 스피커는 다 빼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에서 소리를 듣고자 할 때는 이런 스피커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있는 모양은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헤드셋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함께 붙어 있어요. 아마 콜센터 직원들이 제일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을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귀에는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귀 옆에 이렇게 막대기 같이 달려 있는 게 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요즘 뭐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헤드셋을 쓰고 회의를 하거나 채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상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녹화해서 화상 채팅이나 영상 제작할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여기 주변 장치에 나와 있는 건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지만 저희 지금 제 모니터 위에 있는 요게 바로 화상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화상으로 막 줌으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이 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주변 장치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번엔 스텝 2의 컴퓨터 실행하고 종료하기 이 부분을 잠깐 볼 건데요. 이따가 종료할 때 이 절차를 거쳐서 직접 꺼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10페이지 볼게요. 자, 바탕화면 살펴보기 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 피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아직은 컴퓨터에 대해 익숙치 않다 보니 컴퓨터의 각각의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바탕화면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자, 1번 바탕화면은 여기 파란색 화면이 바탕화면이에요. 여기 파란색 화면들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시작하면 처음 우리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보게 되는 이 화면 공간을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이 바탕화면은 지금 파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거를 바탕화면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원하시는 배경으로 바꿔서 바탕화면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아이콘을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왼편에 이렇게 어떤 그림들이 있죠. 조그만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란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를 빠르게 2번 눌러주시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려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파일을 나타내는 조그만한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콘 중에서는요, 어떤 거는 이렇게 밑에 화살표가 달려 있고 어떤 거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은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랑 얘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그냥 바탕화면에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이고 실제 바탕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지운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이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들이 몇 개 보이죠? 얘네들은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얘를 실행할 수 없게 지워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볼게요. 아이콘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면 우리 TV의 리모컨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아이콘도 내가 만약에 실행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더라.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단추라고 돼 있죠. 지금 3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 모양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창문 모양의 버튼 요거 보이세요? 얘가 시작 단추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제가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자, 이렇게 누르면 이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어떠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사용자, 음성, 사진, 설정,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끌 때 이용하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최근에 내가 추가한 앱, 즉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위치에는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내 컴퓨터에 지금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여지는 위치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해볼 건데 만약에 내가 자주자주 여는 앱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꺼내놓고 열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종료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앱을 빠르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검색입니다. 자, 요 윈도우 버튼, 시작 버튼 옆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약간 넓게 바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검색을 할 때 쓰고 있어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근데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원래는 여기 시작에서 여기 있는 메뉴를 쭉 확인해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면 되겠지만 내가 그 경로를 모른다면 이 지금 윈도우한테 찾아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검색바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글을 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한글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면은 한글 앱을 바로 찾아주곤 해요. 자, 요 검색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것들을 보통은 검색을 합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나중에 작성을 해요. 문서를 작성했는데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잘 모르고 저장을 할 때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저장할 땐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파일을 찾으려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시 쓸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돋보기 검색을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뭐 내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날짜로 저장했다든지 그 파일명을 여기다 적어보면은 그 해당하는 그 파일이 찾아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검색바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걸 찾을 때도 활용을 하고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잘 모를 때도 여기 있는 검색바를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계산기를 꺼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료를 하면 된다, 뭐 어느 정도까지 결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계산기를 꺼냈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 원래 계산기를 들어가려면 시작에서 원래 경로라면은 보조 프로그램의 계산기로 가야 돼요.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적으니까 계산기가 바로 나와서 제가 쉽게 열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저희가 40강을 수업을 듣고 거기다가 곱하기 0.1을 하면은 결석이 가능한 날은 8번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이걸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듯이 자주자주 좀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 검색바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중간 섹션 설명드릴게요. 자, 중간 섹션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고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자주자주 여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빨리 할 수 있게 아이콘을 꺼내 놓으면 좋겠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중간 섹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꺼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요거는 편의에 따라서 꺼내 놓는 그런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여는 거라면 여기다 이렇게 섹션에 꺼내 놓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열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창입니다.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것도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은 무엇을 작업 표시를 하냐면 이쪽에 밑에 있는 이 까만색 바 있죠. 요거. 얘가 작업 표시줄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작업을 표시하는 줄이다 라고 해서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면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기 검색을 해서 계산기를 열었잖아요. 그럼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그때 이 작업 표시줄에 이 계산기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끝냈어요. 그럼 제가 X 눌러서 닫을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프로그램이 끝나서 닫아지면 이 작업 표시줄에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작업 표시 줄이라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걸 표시하는 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알림 영역인데요.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영역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듀얼 모니터다 보니 이쪽에 약간 덜 나와서 이쪽 면에 있는 걸 좀 캡처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요 오른쪽 하단에 요 부분에요. 요런 식의 메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캡처를 했어요. 옆에 떠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알려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알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불은 꼈대요. 지금 20도 정도 된대네요. 네, 이렇게 날씨도 알려주고요.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꺽쇠 같은 표시가 하나 되어 있죠. 원래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숨겨져 있는 메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데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USB를 만약에 꽂았는데 그 USB를 뺄 때 처리하시는 그런 경우가 여기 숨긴 메뉴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해볼게요. 그럼 그 옆에 보시면 모니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여기 혹시 선도 보일까요? 이렇게? 얘가 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호냐면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에는 랜선을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옆에 랜선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알림 영역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 X자가 붙거나 느낌표가 붙어요. 그러면 아,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랜선을 뺐다가 다시 꽂으시거나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또 인터넷이 안 될 때 이런 기호로 뜰 때도 있지만 지구본 모양으로 뜰 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인터넷이 안 될 때를 뜻해요. 만약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랜선을 꽂아서 쓰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세요.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표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인터넷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 회선이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파란색이라 안 보이죠? 자,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 마이크 말고. 스피커, 그렇지. 네, 맞아요. 이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건 스피커가 잘 꽂아져 있다. 이런 표시겠는데 여기 가끔 보면 X가 그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음소거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안 들리는 모드. 그러면 만약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를 눌러서 음소거를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 옆에 요거는 뭐냐? 요건 A라고도 적혀 있을 거고 가라고도 적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A로 돼 있으면 타자가 영문 모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가라고 돼 있으면 타자가 한글 모드로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키보드에 보시면은 가끔 무선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키보드 밑에 보면 한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A였던 게 가로 바뀌거나 또 한 번 누르면 가였던 게 A로 다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영을 전환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얘가 캡처를 뜬 화면이라 조금 다르죠? 자, 여기는 오늘 날짜, 여기는 지금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뜨니까 요거는 잠깐 가려놓고 볼까요? 요 부분. 지금이 그러면은 2021년 10월 15일이고 오후 7시 32분이구나. 요거를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3분 됐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혹시 이쪽으로 끌어다가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구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달력을 눌러서 뭐 예를 들어 9월 23일이 목요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도 쓰실 수가 있어요. 혹시 요 날짜 옆에 보면 얇은 선 같은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제 화면 말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얇은 선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탕화면 보기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바탕화면을 바로 넘겨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럴 때 가끔 누르는 키를 바탕화면 보기라고 해요. 자, 뭐 중요한 키는 아니라서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요. 일단 11페이지 마우스 사용법 익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우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G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마우스인데, 마우스를 보실 때 왼쪽에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버튼이 있고요. 중간에는 휠이라고 하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냐면, 보통 이렇게 패드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세 손가락 있죠? 지금 엄지랑 그리고 여기 약지랑 새끼손가락, 이 세 손가락으로 마우스의 몸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손가락 있죠? 이거를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는 꺾여지면 안 돼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마우스가 진짜 자기 맘대로 가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실 땐 똑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를 움직여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자,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 모양, 흰색 화살표 모양 보이죠?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아무 아이콘이나 하나 기준을 하나 잡아주실래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해당 아이콘 위로 가져가 보세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질문 주세요. 자, 클릭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릭이라는 건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누르는 동작을 클릭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2010 이 엑셀을 만약에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클릭하고 떼시면은 이게 선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클릭이라는 동작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클릭을 했다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엑셀을 실행하고자 하는 거다. 엑셀을 만약에 열려고 하는 거라면 그때는 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빠르게 두 번 노크하듯이 딱딱 두드립니다. 따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클릭은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한 번 이렇게 누를 때 실행이 되지 않아요. 얘는 선택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눌러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드래그라는 동작을 익혀볼 건데요. 이 아이콘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 아이콘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아이콘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끌어다가 원하는 데다가 놔보세요. 이게 드래그. 정확하게 말하면 끌고 가는 동작을 드래그라고 하고요. 마우스를 떼는 순간을 드롭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드래그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을게요. 자, 오른쪽 클릭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많이는 안 눌러요. 근데 보통 선택은 우리가 왼쪽으로 누르잖아요. 오른쪽 마우스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메뉴를 꺼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본다면 해당 그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엑셀을 열 거냐, 아니면 이 엑셀을 잘라낼 거냐, 복사할 거냐, 삭제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 엑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을 이렇게 꺼내 놓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자, 다른 데서 그냥 왼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가기 메뉴는 사라질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또 바로가기 메뉴가 떴는데요. 제가 누른 데가 다르잖아요. 아까 여기서 눌렀고 지금은 여기 배경에서 눌렀잖아요. 이 메뉴가 다른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는 바퀴가 하나 있어요. 이 바퀴를 휠이라고 합니다. 이 휠은 언제 쓰냐면 인터넷 하실 때 사실 제일 많이 쓰시긴 할 거예요. 잠깐 인터넷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따닥. 아니면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다. 클릭. 자, 인터넷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인터넷 화면이 이렇게 떠져 있을 때 여기 혹시 끝에 여기 보이세요? 이 끝에 회색 바가 하나 있어요. 이 회색 바를 스크롤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창은 지금 보이는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더 밑으로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창이라면 지금 여기에 좀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내려도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막대기에서 끌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휠이에요. 한번 휠을 굴려볼까요? 이 인터넷 안에서 휠을 굴리면 이렇게 밑으로 이 막대기가 움직여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회색 막대기가 이 끝까지 오면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터넷 창의 끝이거든요. 다시 그럼 위로 올려볼까요? 아까 굴렸던 데의 반대 방향으로 휠을 굴려주시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휠을 한번 활용해 보았는데요. 왼쪽 단추와 오른쪽 단추 사이에 있는 작은 바퀴로 이렇게 창의 내용이 좀 많을 때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숨겨진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창을 잠시 닫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 일단 마우스 포인터 기능 살펴보기라는 부분을 볼 건데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이동하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을 마우스 포인터라고 해요.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흰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터의 형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글을 열거나 아니면 엑셀을 열 때 보면요. 잠깐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잘 보셔야 돼요. 잠시 동글동글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혹시 보셨나요? 따닥 열 때 동글동글 동글 예. 잠깐 뜨는 거라 오래 안 떠 있어요. 따닥 여기 동글동글 보여요? 자, 이게 무슨 표시냐면 바로 두 번째 있는 모양인데 현재 이 작업을 열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그죠? 그래서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이땐 좀 기다려주면 아까처럼 한글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 중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마우스 모양을 이번엔 소개해 볼 건데요. 잠깐 아까 전처럼 인터넷 창을 잠깐만 열게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가득 열리신 분은요,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좀 조그만하게 바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혹시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요, 지금 창의 가장자리 쪽에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떠요. 세로 쪽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가로 두 방향, 아래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두 방향, 그리고 요 끝에 귀퉁이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방향.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 보실래요? 그럼 창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번 창을 늘리거나 줄여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또 질문 받을게요. 이동 표시는 이 화살표가 네 방향 화살표로 나타나요. 근데 저희가 이 창을 이동할 때는 공교롭게도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다 보니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볼게요. 자, 내가 이 창이 있는데 창이 너무 정가운데에 떡하니 있어요. 난 여기다 좀 갖다 놓고 싶다든지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든지 이 창을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창을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제일 위에 이 선 보이죠? 여기를 누르시면서 끌고 가면 돼요. 자, 요 위에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줄을 누르면서 끌고 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을 이동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세요. 보통 글자에 관련된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연 게 인터넷 창이다 보니까 뭔가 검색하는 이런 검색바가 있잖아요. 이 검색바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실래요? 그러면 아까 책에 나온 이 I자가 나와요. 자, 이 I자는 보통은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클릭할 때 이 I자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보면요. 여기 네이버에는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뉴스도 있고 뭐 지식인, 블로그 이렇게 적혀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 글씨 있는 대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연합뉴스 쪽에 뭐가 있어서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가보는데 손가락 표시가 이렇게 떠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클릭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클릭도 해볼까요? 클릭했더니 어떤 창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중에 좀 사실 관심은 좀 없긴 한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 이 기사가 관심이 가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그에 관련된 창으로 넘어가요.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 제일 처음에 이름을 물어보고 통성명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키보드 사용법을 익힌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익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자, 일단 제가 잠깐만 키보드 좀 가져올게요. 네. 일단 어떤 게 어떤 메뉴인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ESC는요. 키보드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Escape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 보통 명령 내가 블럭 지정한 걸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명령을 취소할 때 ESC 키를 누르게 돼요. 지금 저희 13페이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 ESC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탭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게 탭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탭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본인 키보드 보시면 돼요. 이 탭의 경우는 커서를 보통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대화 상자의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보통 누르는 키예요. 자, 예를 들면은 한글로 해볼까요? 한컴오피스 한글 혹시 보이시면 요거를 따닥 눌러서 열어보세요. 뭐 꼭 한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잠깐 탭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커서라는 애가 깜빡이는 거 보이세요? 이 깜빡이는 걸 커서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탭. 그러면 이 커서가 일정 간격 떨어져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제가 1 적어볼게요. 그 다음 또 한번 탭을 눌러볼게요. 탭. 그러면 또 일정 간격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이 탭이라는 애는요. 보통 이렇게 커서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을 시킬 때 쓸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대화 상자를 열었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요거는 그냥 보고 계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편집용지라는 어떤 창을 열었어요. 물론 나중에 한글 할 때 들어갈 거긴 한데 여기 지금 선택이 되어져서 보이고 있죠. 이때 제가 탭을 누르면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요. 또 탭을 누르면 또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잡혀요. 그래서 이 탭이라는 애가 보통 이렇게 항목을 이동할 때도 쓰여져요. 자, 탭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잠깐 열었을 뿐이고요. 얘는 이제 닫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캡스락을 설명드릴 건데요. 탭이라는 키 바로 밑에 보시면 캡스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요. 대문자랑 소문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은 여기 램프 보이세요? 하나, 둘, 세 개 램프가 있을 건데 캡스락이라고 적혀 있는 램프가 있어요. 자, 여기 불이 꺼져 있나요? 네. 자, 이때 그러면은 영어로 잠깐 바꿔서 제가 여기다 ABC 적어볼게요. 뭐 그냥 아무 숫자는 숫자랜다. 영어 단어 그냥 적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단어 아니어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를 적을 때 이 캡스락이 불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소문자로 적혀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캡스락 키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캡스락을 누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키보드에선 이 캡스락이라고 적혀있는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영어들 적어보실래요? 자, 영어가 이번엔 대문자로 적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소문자로 적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 캡스락을 다시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다시 불이 꺼진 거 확인되세요? 자, 저도 불을 끌게요. 그러고 적어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적혀요. 자, 이렇게 이 하나의 키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키를 토글 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토글 키. 아까 살짝 우리 확인했던 게 여기 한영 키. 한글하고 영문을 바꿔주는 키였죠. 한 번 누르면 한글, 또 한 번 누르면 영문, 또 한 번 누르면 한글,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한영이 바뀌어지는 키였어요. 이런 걸 토글 키라고 해요.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캡스락. 캡스락은 우리 대문자랑 소문자를 바꿔주는 토글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를 토글 키라고 해요. 자, 캡스락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둘, 세 개 램프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숫자 키패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숫자 키패드에 예를 들어 7, 4, 1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숫자가 혹시 적히시나요? 자, 여기에 넘락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쵸? 이 넘락이라는 거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게 숫자가 적혀지는 키패드가 돼요. 근데 이 숫자에 보시면 4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8이나 6이나 2의 화살표, 7에는 홈, 페이지업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 위쪽에 보시면 넘락이라고 적혀 있는 키가 있어요. 숫자 키패드 위쪽에 요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램프의 불이 꺼졌죠? 자, 이번엔 4를 눌러 볼래요? 4가 적히나요? 4가 적히는 게 아니라 커서가 이동이 될 거예요. 자, 다시 그럼 4를 적으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그렇죠. 와, 대단하세요. 자, 넘락을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제 4 적어볼까요? 그럼 4가 잘 적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내가 문서를 작성할 때 예, 그러니까 엑셀에서 막 데이터를 막 적을 때 실수로 요 버튼을 눌러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저한테 호출이 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숫자 키패드가 안 먹어요. 뭐예요? 이거 잘못 눌러서. 그쵸? 예. 사실은 거의다가 이게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넘락.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넘락은 넘버, 숫자에 대해서 주관하는 키고 얘가 불이 켜져 있으면 숫자가 적히고 불이 꺼져 있으면 방향키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토글키들을 거의 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한 개가 사실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거의 쓰지는 않을 거라서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으셔도 돼요. 일단 그래도 설명은 해놔야 할 것 같아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른 창에서도 거의 볼 일이 없어서 엑셀에서만 잠깐 제가 열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 했죠? 요 위쪽에 보시면 스크롤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사이좋게 키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간쯤에 스크롤락. 얘는 진짜 누를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한 번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당황하실 땐 그래도 얘 때문에란 건 알아야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방향키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엑셀에서는 우리가 요거 제가 사전평가 때 얘기했죠. 셀 포인터라는 걸 움직여서 데이터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날은 그랬습니다. 설마 이거를 누를 사람이 있을 것이냐. 예, 여태까지도 없었고 제가 수업을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게 가르쳤는데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온 그때 이제 ITQ 엑셀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이 선생님 시험을 망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죠. 왜 망하셨냐고 하니까 키보드가 안 먹었대요. 키보드가 안 먹고 마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데이터를 적을 때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적으려고 하셨을 건데 화면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쵸? 얘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고의로 누르지 않는 이상은 누를 일이 없는데 왜 대체 이게 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을 그날 망했죠. 그래서 한 번은 얘기하려고요. 자, 얘는 누를 일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엑셀을 쓰시다가 방향키를 움직이는데 화면이 움직여 글쎄 이런 경우면 얘 때문에요. 스크롤락. 혹시 지금 눌러놓으셨다면 다시 한 번만 눌러서 풀어주실래요? 스크롤락에 불이 꺼져 있으면 돼요. 진짜 별거 아니었죠. 요것만 끄면 해결되는데 이걸 몰라서 어떤 사탄이 생겼냐면요.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일이 클릭하고 입력한 거야. 그러니 안 망했겠어요? 시험은 1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원래 방향키로 또는 탭으로 이동하면서 써야 되는데 다 한 개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클릭해서 적었으니 망했죠.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두 번째 시험은 잘 보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실제 누를 일은 진짜 1%도 없는데 아마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아기로 눌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정도로 별로 누를 일이 없어요, 이 키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토글 키들을 얘기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키가 한영키, 그쵸? 한글 영문 바꾸느라.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아마 캡스락, 대소문자 바꾸려고. 이거는 또 어느 때에 제일 많이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로그인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가 보면 영문하고 숫자로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내가 분명히 아이디를 분명히 제대로 적었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왜요? 얘를 켜놓고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 있는 요거 넘버랑 요거까지만 아셔도 돼요. 얘는 거의 모르셔도 되는데 시험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높아심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캡스락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캡스락 밑에 있는 쉬프트 설명드릴게요. 캡스락 밑에 보면은 쉬프트라는 키가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양쪽에 있어요. 이 쉬프트는 뭐 하는 키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나다라 치는데 쌍기역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걸 적을 때 있죠. 그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타자 연습하실 때 그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숫자 키패드 위쪽에 1 위에 보면 느낌표 있죠. 2 위에 보면 골뱅이 있죠. 요런 거를 적으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럴 때 쉬프트를 누릅니다. 여기 적혀 있죠. 키보드의 윗글씨, 느낌표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샵이라든지 한글 입력 시에 쌍점, 쌍비읍, 쌍디귿, 쌍지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캡스락. 캡스락은 아까 대소문자 바꾸는 애였잖아요. 근데 얘를 키지 않고 영문을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또는 애플 적으려고 하는데 앞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캡스락을 누르고 또 풀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소문자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면 대문자로 잠시 나와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칠 땐 소문자, 소문자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치면 대문자. 이렇게 캡스락처럼 대소문자를 잠시 바꿔줄 때 그때도 쉬프트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번엔 5번 컨트롤하고 Alt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아까 요 Shift 밑에 있는 애가 컨트롤하고 Alt예요. 얘가 컨트롤, 얘가 Alt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얘네들만 가지고는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뭐 A, 컨트롤 C와 같은 어떤 단축키를 이용할 때 주로 누릅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은요, 뭔가를 조합해서 친다 해서 조합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로 적혀 있네요. 컨트롤 C는 복사하기. 나중에 해볼게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여기 그게 아니라 Alt F4는 닫기. 뭐 이런 키들이 있어요. 자, 6번 한자. 여기 보시면요, 키보드가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한자가 이쪽에 있죠. 어떤 한자가 이쪽에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네, 한자로 바꾸는 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이라는 글자를 적었고 이 글자를 한자로 바꾸려면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 있게 떠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를 바꿀 때 쓰는 키가 한자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7번 스페이스바. 스페이스가 공간을 뜻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바가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제일 넓은 바 있죠? 얘는 한번 누르면 한 칸이 띄어져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때 누르는 바가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지금 8시 24분으로 조퇴 가능하세요.
한글과 영문을 바꿔주는 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은 백스페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엔터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그림 그려져 있는 키가 있어요. 요거를 백스페이스라고 해요. 키보드에 따라 여기 백스페이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커서가 여기 있죠. 커서의 앞에 걸 지워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한글에서 뭔가 글씨를 좀 적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제가 커서를 한 곳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하느님이 이쪽에다 커서를 찍어 놔 볼게요. 여기 깜빡깜빡이는 애가 커서예요. 자, 내가 이 커서를 기준해서 앞에 걸 지우고 싶다. 이럴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서의 이쪽 거. 그러니까 키보드에도 방향키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커서를 기준해서 이쪽 거. 지울 때가 백스페이스. 자, 9번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커서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웁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해줘요. 자, 그럼 엔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요 양말 모양의 버튼. 근데 요것도 키보드 만든 회사에 따라 좀 달라요. 옆으로 그냥 길게 이렇게 엔터키를 만든 데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얘가 이제 엔터예요. 엔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디론가 이제 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서가 있으면 이 커서를 기준해서 이 뒤에 있는 걸 뒤로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은 문단의 끝을 뜻하는 게 엔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마르고 닳도록의 커서가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요 보호와서 어쩌고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11번 인설트입니다. 인설트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요 방향키 위쪽에 6개의 키가 있어요. 6개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거 얘가 인설트라는 애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것도 토글키 중 하나인데 삽입과 수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얘가 지금 제가 백두산이 쪽에 커서를 잠깐 놔볼게요. 여기다 커서를 잠시 놓고 백자 앞에다 놓고 자, 지금 현재는 삽입 모드예요. 그쵸? 삽입이라 적혀있죠. 자, 이 상태로 제가 여기다 푸르른 또는 높은이라고 한번 적어볼 건데 푸르른이 나오죠? 자, 푸르른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푸르른 한 칸 띄고 자, 삽입 모드에서는 이 백두산 앞에다 커서를 놓고 푸르른을 적었을 때 글자가 여기 삽입이 돼요. 글자가 들어가요. 그쵸? 근데 잠깐 제가 이전으로 돌렸어요. 혹시 이거 제가 단축키 눌러서 또 헷갈리실까봐 되돌리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얘를 제가 인설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수정 모드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푸르른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글씨가 앞에 있던 글씨가 덮어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문서 작성할 때 꽤나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글씨 적는데 뒤에 있는 글씨가 사라져요. 굉장히 많아요. 어때서 그렇다고요? 얘 때문에. 그죠? 인설트 때문에. 인설트는 그래서 삽입과 수정을 바꿔주는 토글키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또 한 번 누르면 아까 수정이 다시 삽입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제가 백두산을 적으면 이 사이에 끼워서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인설트라는 애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입력 상태를
삽입과 수정으로 바꿔주는 토글 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12번 딜리트를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역시 커서의 위치를 보세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여기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앞에 있는 걸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하지만 요 커서를 기준해서 뒤에 있는 걸 지울 때 딜리트를 이용해요. 뒤에 있는 거니까 딜리트, 그쵸? 여기 보시면 인설트 밑에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요. 요 키, 요거. 자, 여기에서 제가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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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커서의 뒤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는 거 확인되세요? 이제 웬만한 키 다 설명했어요. 몇 가지 이제 잔챙이 키 좀만 더 설명하고, 그러고 타자 연습하는 것도 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홈하고 엔드 키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인설트 옆에 있는 키를 홈이라고 하고요. 인설트 요 홈 키 밑에 있는 키가 엔드 키라고 하는데요.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이때 홈을 누르면 커서가 앞으로 가요. 엔드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뒤로 오겠죠, 그쵸? 그냥 그 역할?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 커서를 앞으로, 뒤로 보내는 거 방향키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누르는 게 홈하고 엔드예요. 홈이 시작, 끝이 엔드, 그죠? 자, 그리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요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조금 작긴 한데 페이지 업이 뭘까요? 이전 페이지, 그죠? 페이지 다운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 같은 거 보면 내용이 긴 문서는 장수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앞장으로 또는 뒷장으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커서를 한 페이지 위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15번 방향키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방향키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만약 위에 방향키 누르면 커서가 위로 가고 아래 방향키 누르면 아래로 내려오고 방향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사용법을 하나씩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열려있는 창 혹시 있으시면 좀 닫아주실래요? 닫을 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X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최소화, 요거는 이제 최대화, 얘는 이제 닫기를 뜻하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요 X 표시를 눌러보시면 지금 문서를 만든 걸 저장할까요? 이렇게 뜨네요. 혹시 요거 창 열으신 분은 저장 안 함 누르시면 되고요. 안 여신 분은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열어서 보여드렸던지라 닫아 놓을게요. X 저장 안 함. 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일단 질문사항들 좀 제가 한 번씩 받아보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이따 14페이지에 있는 타자 연습을 여는 방법을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14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윈도우 키가 있어요. 이 시작 키를 눌러주세요. 시작 단추를 클릭.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메뉴가 떴죠. 여기에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화면에 보이는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휠을 굴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휠을 쭉 굴려볼게요. 좀 많이 굴리셔야 돼요. 한글이라서 히읗자 제일 끝에 있거든요. 많이 굴리셔야 돼. 많이. 자, 여기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는 저처럼 타자 연습이 여러 개가 보일 건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학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2010으로 가르치고 어떤 경우는 2020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요 한컴 타자 연습 중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열어보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컴 타자 연습이 열려요. 자, 이렇게 한컴 타자 연습을 열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작업 표시줄에는 이렇게 타자 표시의 어떤 아이콘이 생겨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자 연습을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화면에서는 우리 혼자 하기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자, 여기 혼자 하기를 마우스로 가져가셔서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혼자 하기 버튼으로 가져가셔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 이번엔 시작이라는 버튼을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시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요, 이 자판 연습을 할 건데, 혹시 이 자판이 두 벌씩 표준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가 두 벌씩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쿼티라고 적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여기 두 벌씩 표준이라는 건 한글을 뜻해요. 혹시 여기 쿼티라고 적혀 있는 건 영문을 뜻해요. 나중에 자판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한글 영문을 이제 바꿔서도 연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쪽에 있는 설정에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처음이니까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설정. 설정을 클릭. 그러면 여기 글자판이 한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글로 연습을 하는 거고, 혹시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타자 연습도 하시고 오신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영어로 연습하실 분은 여길 터치하시면 영어로 바뀌어요. 자, 지금은 한글로 맞춰주세요. 자, 돌아가기 누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단계부터 연습할 거니까 이 시작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눌러주세요. 하나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볼 거니까 같이 할게요. 한글로 바꿔요. 마음에 들려요? 네,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자판을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자판을 좀 볼게요. 자판을 잘 보시면은 리을 있는 데랑 어가 있는 데가 약간씩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에 양쪽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시고 차례대로 배치한 이런 상태가 기본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자판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리을 있는 데랑 어 있는 데에 여기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시고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이게 기본 자리예요. 그리고 자판을 칠 때는 이쪽 왼쪽 손으로는 자음을 치게 돼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이 오른쪽 손으로는 모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를 쳐라 이렇게 저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자판이 여기서는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자판을 손가락 올려놓으신 요 손으로 눌렀다 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짚어드릴게요.